안녕하십니까. 가수 임창정님의 팔자를 이론적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일간 경금이 해월에 나서 금한순행이다. 그래서 정화와 병화가 필요한데 오중에 암장되어 있어서 일정 부분 조우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월지에서는 식신격 사주입니다. 그런데 천간에 개수가 쌍투했습니다. 그래서 상관격으로 격이 바뀌었습니다. 자, 자세히 보면 축토와 해수 사이에 자수를 협하면서 개수가 사령을 했습니다. 수가 왕창 강합니다. 왕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금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갈 중차. 무엇을? 금생수 했으니까 내가 난 아입니다. 내 알을 따라간다. 종합격인데 진격입니다. 해자축 수국이 있어서 진격은 기본적으로 기격입니다. 기격은 내가 출세한다, 성공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야자시로 보게 되면 무자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상관, 용임격 사주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기태심한 사주가 균형이 깨져서 이런 경우는 귀한 사주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조자시라면 이렇게 되겠죠. 이 화는 수에서에 군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위 역할까지 하니까 진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차피 시를 모르기 때문에 삼주로서 그냥 봐도 진격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죠. 팔자에 상관이 많이 있습니다. 상관의 의미는 표현을 뜻합니다. 표현은 뭡니까? 언어죠? 말입니다. 언변입니다. 또 행동으로 보여주는 표출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동이다. 몸짓이다. 자, 언변과 몸짓으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표현을 해서 표출해서 보여주면서 귀격 유명세를 타니까 바로 연예인 팔자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 팔자에서도 도화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주 자체가 도화입니다. 목욕도 한데 이것이 목욕할 때는 옷을 벗어야 돼요. 신체 도화, 야체 도화. 내 몸이 도화다 이런 뜻은 내 몸 자체가 연기 덩어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12신살에 도화가 있습니다. 소띠이기 때문에 사유축으로 짚어냅니다. 선발대 다음에 응은군이 바로 도화인데 이것은 뭡니까? 우화가 도화입니다. 우화가 뭡니까? 관이고 도화입니다. 관도화입니다. 관은 직장을 뜻하고 도화는 뭡니까? 연예인을 뜻한다. 연기를 뜻한다. 내 직장이 바로 연예인이다. 세 번째, 십성도화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상관입니다. 상관이 하나, 둘, 셋, 넷 숨어있는 자수까지 5개네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다재다능한 재능을 타고났구나. 자, 수령법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간에도 지지처럼 동물이나 기타 물상을 갖다 붙이는 것이 수령법입니다. 경금은 까마귀입니다. 까마귀는 영특하고 영악하죠. 개수는 뭡니까? 비라고 그러죠. 비는 비인데 도깨비입니다. 현혹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까마귀와 도깨비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 이것을 한번 보죠. 이 경금 까마귀가 물가에서 참 잘 놀았어요. 물가에서, 강가에서, 바닷가에서 참 잘 놀고 있었죠. 이렇게. 그런데 갑자기 산이 나타났어. 모토가. 그래서 까마귀는 기본적으로 산을 좋아해요. 산으로 활활 날아가니까 이 개수가 화가 납니다. 용왕님이죠. 용왕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산에 비를 오게 합니다. 즉 도깨비가 조화를 부린다. 현혹시키는 겁니다. 두 개니까 분장술, 분신술까지 써가면서 자, 비가 오든지 안개가 끼든지 엄침한 날에 도깨비가 나오잖아요. 도깨비가 산에 나타났어요. 개수
도깨비 둘이 나타나서 조화를 부리니까 경건 까마귀는 헷갈립니다. 헷갈려서 어디로 갔어요? 지척을 구분을 못하는데 이 개수가 바로 내려와서 자수의 형태로 분신술을 써서 숨었습니다. 자수는 뭡니까? 낙정관살입니다. 낙정관살은 뭡니까? 우물, 함정을 뜻합니다. 자, 이 자수는 뭡니까? 낙정관살도 되지만은 이 개수가 도깨비가 조화를 부려서 미꾸라지처럼 딱 보입니다. 미꾸라지처럼 우물에 숨어 있어요. 낙정관살은 우물이죠. 우물 함정을 뜻한다. 함정을 파놓고 미꾸라지 모양으로 앉아 있습니다. 까마귀 휙 날라서 우물에 들어가서 미꾸라지를 낚아채는 순간 감전돼 버려요. 왜? 좌우충하고 스파크가 일어나니까 미꾸라지인 줄 알았더니 미꾸라지가 아니라 이것은 전기 뱀장어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전사하게 됩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 이것을 뜻하는 거죠. 자, 지난 영상에 이런 얘기를 했죠. 제가 댐을 구축했는데 동네 위에, 즉 천간에다 구축했다. 근데 기본적으로 부실공사다. 개수를 만나서 이렇게 합을 하는데 이렇게도 합을 해서 혼란이 왔습니다. 혼란이 왔습니다. 이것은 문서죠. 문서는 뭡니까? 문서 입장에서 볼 때 개수는 뭡니까? 제다 신약이 됩니다. 제다 신약이 됐으니 이것은 부실공사다. 자, 토의 뿌리인 오한은 어떻게 됩니까? 해중의 임수, 간목에게 무너졌습니다. 어떤 현상이? 정화와 병화, 기토가 각기합되고 합극당하고 수로부터 격발당해서 이것이 무너졌습니다. 힘이 없는 무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 좋게 나타난 부실공사를 한 거죠. 이런 부실공사를 한 중에 또 토끼가 나타났단 말이 계묘년에. 계묘년에 토끼가 나타나고 또 도깨비가 또 나타났어요. 투합을 하는데 또 투합을 했으니까 여기가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한은 뭡니까? 원명에 있는 오한은 바로 횟수가 처리했고 대운에서 들어온 이 오한은 원명에 있는 축토가 가서 이렇게 해 원진 관계로 격발시킵니다. 무너졌으면 여기도 와장창 무너지고 그러면 물이 왈칵 쏟아져 나옵니다. 원래는 경금이 잘 놀았는데 이렇게 역세로 들어가서 무너지게 되면 내가 금침수저가 되는 거죠. 금침수저. 물이 많으니까 쇠가 물속에 퐁당 빠졌다. 즉 함정에 빠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토끼가 굴을 뚫었다 이런 얘기는 뭡니까? 오중 기토를 각기합으로 그대로 그걸 했고 축중 기토를 얼목이 가서 그대로 들이받아서 토가 다 무너졌다. 토끼가 굴을 뚫는데 이번에는 원명에 있는 돼지가 와서 해명이 목국을 짜서 또 구멍을 뚫어서 이 사주는 필히 뚝이 무너진다. 토끼는 바로 재성이다. 그래서 탐재개인이다. 재물을 탐하다가 인수문서가 파괴돼서 부도난다. 명예가 실추된다. 계약사가 전부 다 취소된다. 이런 뜻입니다. 횟수가 와서 개수와 등달아서 어디를 쳤습니까? 바로 병화를 치니까 이게 바로 상관, 견관을 했으니까 관재수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달도 마찬가지죠. 계속 이렇게 불협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 좋은데 5는 뭡니까? 축원. 탕화살입니다. 탕화살은 뭐죠? 비관. 비관하면 안 됩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이처럼 팔자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한치의 거짓 없이 현실에서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임창정님의 팔자에 대한 이론적인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